셀트리온을 스케어 창조의 신화 열리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우리는 동학군입니다. 동학군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동학의 세상이라는 게 뭐냐, 주인된 삶을 위한 어떤 세상의 어떤 욕구, 그 욕구에 대한 어떤 현실화, 이런 어떤 부분에 우리는 동학 개미 운동, 21세기 동학 개미의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셨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기에 앞서서, 이야, 이 보십시오. 바로 우리 정진희 형님께서 국회에 가셨던 요러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뒤에는 전 국무총리께서 있는, 이렇게 해서 우리 정진희 형님과 어떻게 그 이낙연 전 총리와의 어떤 엮여서 서로 묶여서 테마로 움직이는 주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는 뭐 투자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부분은 약간 우리의 생각과 좀 약간 괴리감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결국에는 자, 보십시오. 셀2 그룹에 있어서 램시마 SC의 요 EMA 요 염증성에 대한 승인 공고 의견으로 두 달하고 세 달, 두 달 세 달도 못 기다리는 사람 없겠죠, 보면. 자, 램시마 SC 기존에 획득했던 요 루마티스 관절염에 이어서 시장의 비중이 60%로 가장 큰 염증성 장질환 요 IBD까지 획득하게 되면서 완전히 시장 몰이를 하게 되었다. 소몰이 아닙니다. 갑자기 뭐 소몰이국밥이 생각나는데, 시장몰이를 하게 됐다, 이런 어떤 포커스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척추염, 관절염, 이렇게 해서 램시마가 획득한 적응증이 모두 확보하게 되었다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셀트리온이 램시마 SC에 대해서 전 세계 55조 원대의 자가 면역 치료제 시장에서 10조 이상의 매출액, 2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른 기자용은 17조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0조 이상, 17조 이상, 이렇게 해서 점유율을 60% 이상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측면, 특히나 우리가 약간 등한시했던 바로 만장일치, 이 어떤 유럽의 자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권고를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어떤 승인에 가까운, 근데 이게 주가에 있어서는 이게 방향이 좀 많이 반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조금 나중에 반영해도 뭐 나쁘지 않지 않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바로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창조의 신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얘기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셀트의 어떤 그룹의 어떤 그 첫 삽이 바로 2000년, 우리 정진이 형님이 2000년 셀트의 전신인 넷소를 창업해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탐색했다. 어떻게 보면 2000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2002년인가요? 2002년으로 설립한 게 2002년인데, 넷솔로 가야 될까요? 2002년에 대한 어떤 설립 후, 뭐 어떻게 보면 상호 정진희 형님이 넷솔의 어떤 창업을 하면서 여기서 시작된 걸로 봐도 무방하겠지만, 2002년으로 하죠. 2002년부터의 셀트 그룹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서 2001년 10월에 JBC를 설립을 하면서 MOU를 체결했고, 이 부분이 나와 있네요. 2002월에 설립, 2월에 설립. 성장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면서 2003년, 2008년까지의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면서 수많은 난제를 극복하고 이 날이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셀트 삼형제만 하더라도 시총이 어마어마하죠. 자, 요런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은 바로 2008년 8월에 셀트리온 준공식 2005년 7월 25일 날에 했네요. 야, 이때는 정진이 형님께서 이게 어유 많이 이렇게 이 준공식하고 바깥에 많이 이렇게 발로 뛰는 어떤 경영을 함으로 해서 좀 약간 얼굴이 타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이로 시뮬러의 어떤 시대 미리 어떤 이런 부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진이 형님이 저기 미국에 가면서 하나의 통찰을 얻었던 것이 바이로 시뮬러의 시장이 도래할 것이다. 이런 어떤 통찰로 시작된 역사가 굉장히 뭐 이런 어떤 주가를 만들었던 부분이 있겠습니다. 뭐 다만 뭐 공매도가 누르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으로 있어서 투자자는 하나의 어떤 이러한 정진이 형님과 같은 이 통찰을 셀트에서 얻어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보면요. 2013년 5월 세계 최초의 항암 바이러 시밀러 램시마가 유럽의 EMA라고 하죠. 유럽의 의약품처에서 허가를 받으면서 셀트리온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셀트는 글로벌 시장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 공장을 신설하고 대량의 생산 역량을 갖추었다. 이런 어떤 공장의 공장의 널찍함, 이러한 널찍함, 생산 능력이 다른 어떤 여타의 글로벌 빅판보다 어떤 치료제 개발하면 얘네들은 다른 여타의 빅판들은 공장을 생산할 공장이 없네. 하지만 이게 셀트가 생산 능력이 공장이 많기 때문에 생산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국내에 100만 분, 해외에 400만 분씩이라 금방 이렇게 생산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기업이 어떻게 보면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률 높은 그런 어떤 창조의 신화가 열릴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어떤 이러한 어떤 신화 창조 앞으로도 계속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해서 자, 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속 성장의 궤도에 올랐었다. 2016년 셀트리온은 유럽에 의해서 미국 FDA의 램시마 판매 허가를 획득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신대륙을 밟았다. 그렇죠. 주식 광수가 셀트를 아는 순간에 신대륙을 발견했다. 이런 거하고 약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결국에는 셀트리온 제약 또한 자, 10분봉을 보면 주가의 슈팅이 119300까지 이렇게 슈팅이 나왔지만 상단선에서 조금 맞으면서 눌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 손절하라고 공매도가 막 이러고 있지만 오히려 더 세력 형님께서는 담아주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에는 이런 어떤 개내 상승각도 이론, 개내 상승각도 이론이라고 하면 이상적인 게 한 45도 각도로 얘기하지만 이 30도 정도의 이 각도도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러한 각도 또한 나쁘지 않다. 24도네요. 죄송합니다. 24도 또한 나쁘지 않다. 이 각도에 대한 부분, 이런 어떤 각도로 주가가 운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월봉 한번 볼까요? 셀트리 헬스케어 월봉 보면, 이 봉은 이 현재까지의 이 봉 상승 삿바형, 일반적으로 상승 삿바형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윗꼬리가 이렇게 약간 삐뚤게 달는 요런 어떤 요런 봉 이렇게 딱 하면, 자, 이게 빨간색으로 좀 칠할까요? 빨간색으로. 아무튼 요런 어떤 봉입니다. 요런 봉을 얘기하죠. 요런 어떤 봉, 이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매수세가 강하다는 거. 요렇게
판단을 하시면서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뭐 실적 받쳐주고 또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떤 현실적인 면이 굉장히 뭐 현실화되고 있는 측면은 분명 있죠. 그렇게 해서 서서히 봐야 하는 측면이 있겠고, 결국에는 앞으로의 단계별로 기존의 4개 치료제에서 출시의 계획이 확정됐다. 앞으로 셀트리온의 추가적인 것이 바로 요 부분이 있다. 스텔랄라, 졸리조아, 또한 휴밀라, 이렇게 해서 아바스틴, 이렇게 해서 출시와 함께 주가의 단계적인 어떤 점핑에 대한 부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2023년 매출액 1조를 상회하는 약물 3개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그러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램시마, 트룩시마, 램시마 SC가 연간 매출액이 각 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보면. 그쵸. 그렇게 해서 램시마 SC가 환자에게 투영하는 게 편하니까 의사들이 뭐 조울증 확대에 대한 허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미리 뭐 이렇게 램시마 SC를 투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멀리 보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이 연간 자, 2020년 이익률이 추정치입니다. 추정치가 이렇게 해서 이익률이 저는 많이 보는 편입니다. 영업 이익률이 이렇게 7.5에서 14.5%까지 요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100만 원 팔면 뭐 14만 원 정도 남는, 이전에 7만 원 남았는데 14만 원 정도 남는 요런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익률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캐파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주식 바닥에 보면 자 1평방미터의 허풍쟁이들, 바보들의 밀도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앙드레 코스토라님은 말했습니다. 이 앙드레 코스토라님은 2차 세계대전 때 막 독일이 막 재떨미가 돼갖고 주가가 막 지수가 막 급락했을 때, 이때 왜 독일에 왜 안 사? 독일 사람들 근면하고 좋은데 하면서 대량으로 샀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결국에 회복되면서 주가가 오르면서 이렇게 큰 돈을 벌었던 그런 겁니다. 이분이 얘기했던 허풍쟁이와 바보들의 밀도가 가장 높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항상 바보가 안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허풍쟁이 주식 황소 허풍쟁이. 근데 이 허풍쟁이도 자기가 허풍쟁이가 알면서 허풍쟁이는 그래도 허풍쟁이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황소는 허풍쟁이 아닙니다. 아무튼 바보가 안 되고 허풍쟁이가 안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바보가 안 되기 위해서는 멀리 보면서 장기 투자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셨죠? 자, 아라카파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이렇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